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랜만에가 아니라 처음이죠. 처음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 계속해서 폴더블 폰 업종들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하반기야 이제 좀 가자라는 주제인데 세경 하이테크뿐만이 아니라 폴더블폰 업종들에서 상반기엔 좀 부진한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연 주가 상승 이뤄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일찍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는 전기전자, 그중에서도 폴더블 폰 업종 종목 리포트 살펴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튜디오가 아닌 화상으로 방송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에 대해서 오늘 종목 리포트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목을 하반기야, 세경 하이테크야, 이제 하반기니까 이제 좀 가자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종목 상담 방송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경부터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꼭 이렇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중에서 기억나는 기업들 중에 몇몇 종목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세경 하이테크였습니다. 독특한 음색과 어투로 세경 하이테크를 약 24,500원에 갖고 계시다는 시청자분이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꼭 챙겨보시고 이 내용을 토대로 조금 보유하시거나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스마트폰, 태블릿 기기, 그 중에서도 기능성 필름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최종 매출처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휴대폰 제조사인 오포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비중은 광학 필름이 40%, 사출 필름이 36%, 데코 필름이 21%, 기타로 2% 내외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경 하이테크의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필름들 한번 말씀을 드리면 데코 필름입니다. 데코 필름은 글라스, 유리죠. 그리고 플라스틱 표면에 텍스트나 색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필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글라스틱 이러한 이야기도 세경 하이테크에서 조금 더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학 필름입니다. 옵티컬 필름이라고도 하는데 광학적으로 투명한 점착을 요구하는 필름인데 주로 스마트폰의 전면 화면이죠. 우리가 터치를 누르고 있는 그 전면 화면에 부착되는 필름이고요. 터치의 성능도 유지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빛의 투과율도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필름을 붙였는데 화면이 어두워지거나 뿌옇게 되거나 터치가 잘 안 되거나 하면 기술력이 없고 필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겠죠. 세 번째로는 사출 필름입니다. 사출 필름은 휴대폰의 부품을 접합하거나 보호하거나 그리고 접합 테이프, 보호 테이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세경 하이테크의 데코 필름, 광학 필름 그리고 사출 필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의 20년도 그리고 올해 1분기 그리고 올해 전반적인 실적은 어떠할까를 살펴보면 20년도 기준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액은 2,220억 원 정도, 전년 대비로는 22% 정도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은 약 2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91%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올해의 전반적인 매출액은 3천억 원 정도, 전년 대비의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전년 대비는 35%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약 2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900% 정도 성장한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세경 하이테크는 하반기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죠 라는 이야기를 저도 종목 상담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반기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6월 30일 발간된 리포트를 보면서 하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반기 주요 사업 부문의 우호적인 환경 좋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주력인 데코필름이 중국 내 디자인 센터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중화권 고객사 중에 오포라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도 중화권 고객사 중심으로의 점유율을 높여가는데 적극적으로 주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1%를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가의 글라스를 대체하는 글라스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폰 후면이 유리로 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애플에서도 그렇고요. 국내 스마트폰들도 대부분 뒷부분이 앞면 화면처럼 디스플레이처럼 유리 소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혹 불행하게도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깨진 모습들을 보시면 뒷부분에서도 유리가루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셨는데 결국엔 조금 고가이죠, 유리가. 그래서 유리처럼 보이는 플라스틱을 개발했는데 그 플라스틱을 글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유리처럼 보이는 플라스틱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글라스틱 제품이 오포향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학 필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학 필름은 OLED용 OCA, 옵티컬 클리어 어드헨시브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OCA는 커버 글라스와 전면 화면에 있어서 커버 글라스와 터치 디스플레이 패널 사이에 공기층을 남기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잘 보이도록 부착할 수 있는 필름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OLED 업종 섹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OLED 채택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OLED 시장, 연이어서 폴더블폰 시장까지도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OLED용 OCA가 폴더블뿐만 아니라 플렉서블, 휘어지는 OLED 패널에도 채택이 되고 있어서 이 OCA 필름, 광학 필름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적용되는 제품군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도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폴더블 폰이죠. 폴더블 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경 하이테크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조금 지켜갈 수 있으면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왔는데요. 20년도 폴더블 폰 시장은 297만 대에 좀 그쳐 있었습니다. 기술 안정화, 코로나19 영향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718만 대로 연평균 성장률 전년 대비 142%의 성장률을 좀 보일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1,400만 대를 좀 넘어가면서 올해 대비 96%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름을 납품하고 있는데 그 고객사가 폴더블 폰 쪽으로 온다면 폴더블 폰 필름은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그리고 오포 이렇게 조금 되고 있는데 오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폴더블 폰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좀 기억을 해보시고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폰을 만들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터치 패널이나 OLED 패널들을 납품을 하는 외형을 확장했을 때에 세경 하이테크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의 기술력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데코 필름 그리고 광학 필름 말씀을 드렸고요. MDD 공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경 하이테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올해 2월에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MDD 공법이 뭐냐? 마이크로 드라이 프로세스 데코레이션의 약자인데요. MDD 공법은 이미 건조된 잉크를 사용해서 플라스틱이나 필름에 인쇄하는 방식인데요. 이미 건조된 잉크로 인쇄를 했기 때문에 건조 과정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면 공정이 줄어들어서 생산 기간도 줄어들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내려앉을 수 있는데 이물질 발생 확률도 낮아서 높은
수율을 보여주는 것이 세경 하이테크의 기술 중에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쟁사 대비 색상 편차도 미비하고 다양한 색상 및 그라데이션 표현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디자인도 좋고 컬러도 그렇고 고객사가 원하는 맞춤 생산도 가능하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MDD 공법이 조금 더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경 비나 2 공장을 지난해 연말 완공을 하고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본다면 이 공장을 지을 때 폴더블 폰용 장비 80억 원이 투자되고요. 글라스틱용 장비 100억 원이 추가 투입이 됐습니다. MDD 공법을 말씀드리다가 이 부분으로 왔는데요. 이 MDD 공법이 조금 더 확산이 된다면 자동차 디스플레이, 자동차 계기판이나 실내 내장재 쪽으로의 플라스틱에 뭔가 색상을 입히거나 글자를 입히거나 할 때에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전제품 프린팅, 가전제품 냉장고나 여러 가지 가구들, 가전제품들을 보면 표면에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기도 하고 나무 같은 플라스틱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색상들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시그니처 모델로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좀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가전제품의 표면에도 이 MDD 공법을 활용한 시장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런 MDD 공법을 활용한다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전 쪽으로 스마트폰 외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세경 비나 2 공장을 지을 때부터 시장에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저도 이 정도의 기술이면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차 계기판 디스플레이에도 이 공법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무언가가 시장에 뉴스화되거나 기업에서 제품을 출시한다면 세경 하이테크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한 가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강하게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적,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요일인 만큼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의 거의 2017년, 19년도 상장 이후 차트를 다 열어놓고 보면 이러한 추세선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장기적인 추세선인데요. 그러면 그 추세선 바닥이 이렇게 조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 추세보다 더 내려갔던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등 이후에 조정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이 바닥 라인과 맞춰서 다시 한번 23,000원 이상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최근 많이 올랐다. 그리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보면 굉장히 바닥 중에 바닥이다라는 모습 챙겨보실 수 있을 거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주로 주셨던 가격들이 25,000원과 24,000원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1년여 정도 동안 저는 보유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전화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들었던 게 하반기부터 폴더블폰 시장 그리고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돼서 펜트업 수요가 가구 가전에서 그리고 자동차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휴대폰에서도 그러한 펜트업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면 세경 하이테크는 조금 그래도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25,000원, 26,000원 라인까지는 올라간다면 금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말씀을 드렸고 OLED 업종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폴더블폰 이번 주 살펴보는데 그래도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세경 하이테크 아직 주가가 바닥 권역이기 때문에 수요일 종목으로도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요일 종목 리포트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25,000원 라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000원 라인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파란 색깔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구간까지도 폴더블 폰 시장의 확대, 그리고 다음 달에 출시될 갤럭시 폴더블 폰들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세경 하이테크는 기술력이 있고 삼성전자의 필름 분야로는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전망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들을 본다면 이제 막 사모펀드와 외국인 쪽에서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고요. 연기금이 강하게 시장이 흔들릴 때에 매도세를 조금 내기는 했지만 주가는 앞서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5,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손익분기점 위까지는 그래도 가져가 볼 만한 기업이 세경 하이테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필름 측면에서는 지금껏 납품했던 실적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총 매출액을 2,700억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160억에서 200억 원 이상 그렇게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폰, 어제는 KH 바텍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경 하이테크 수요일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이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그리고 종목 상담할 때 오랫동안 고생 중이라고 전화 주셨던 분들도 오늘 리포트 내용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버틸 만한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접근 측면에서도 오늘 리포트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한번 유심 있게 폴더블 폰 업종들 중에서 세경 하이테크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연결을 했는데요. 세경 하이테크 하반기가 되었으니 이제 좀 가자라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